너희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지 한 번만 생각해봐라. 엄마, 동생이 엄마를 속이고 땅을 팔려고 했다는 걸 알고도 그냥 두실 거예요? 형이야말로 처음부터 엄마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잖아. 난 적어도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했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논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손이 많이 가는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에 하루라도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새벽부터 논에 나가 물꼬를 보고 해질 무렵에는 마당에서 고구마를 고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형제들 사이에서도 저는 책임감이 강해 부모님께서 주시는 일은 말없이 맡아 했습니다. 그 덕에 15살에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영심이는 어른보다 낫다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공부는 멀어졌고 20살이 되기 전에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는 성실하니까 농사 짓는 집에서 더 잘 살 거야 라며 이웃 마을에서 청혼을 해온 박종수 씨와의 혼인을 권하셨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은 농사 경험이 풍부했고 무엇보다 성격이 점잖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결혼 생활은 예상보다 고단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논과 밭을 돌보고 계절에 맞춰 농작물을 심고 거두는 일이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노동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고구마를 캐다가 제가 땅을 잘못 파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여보, 너무 깊이 팔 필요 없어. 고구마만 찾으면 되지. 땅속 진주라도 찾으려고 그래. 라며 농담을 하더군요. 그런 유쾌함에 피곤도 있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 3년 만에 큰아들을, 2년 뒤 작은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힘든 농사일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쌀 씻는 소리와 남편의 휘파람 소리, 아이들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우리 집만의 소박한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아이들을 손에 들쳐 메고 동네 뒷산에 올라가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적지만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거란다. 남편은 항상 이런 말을 하며 우리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고생을 알았는지 항상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숫자에 밝아 우리 아들 이러다가 마을 회계사가 되겠네 라는 말을 들을 만큼 똑똑했어요. 작은아들은 활달하고 운동을 잘했지만 의외로 꾸준히 노력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우리는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조금 더 일하면 애들 학비를 제때 줄 수 있겠지? 라며 늘 희생을 자처했고 저도 남편을 따라 다방면으로 허리띠를 졸라맸죠. 그 결과 두 아이 모두 도시로 떠나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아들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는 늘 자식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우리 가정의 평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 한여름 더위 속에서 벼 수확 준비를 하다 갑작스레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좀 이상해. 숨이 잘 안 쉬어져.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1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웃게 해주던 그 사람이 없는 집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빈 밥상, 고요한 방안, 그리고 남편의 작업복이 그대로 걸려있는 장롱을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이제 저희가 아버지 몫까지 엄마를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제게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든든했죠. 남편이 남긴 논과 밭, 그리고 작은 집 한 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의 삶을 유지해주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엄마,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두기는 아깝잖아요. 처음에는 그저 걱정해서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농사를 짓지는 않더라도 두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쓸 일이 있겠지.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큰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후 작은아들까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재산 문제를 슬쩍 꺼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내 걱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논과 밭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손대지 말고 아이들 몫으로 남겨두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큰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어섰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집 근처로 일이 있어 들렀어요. 며느리는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밥상을 차리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얘긴데? 아버지가 남기신 땅 있잖아요. 그걸 그냥 두기에는 좀 아깝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즘 시세도 괜찮고 잘만 팔면 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며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했던 곳이야. 그걸 그냥 팔아버리는 건 좀. 큰아들은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버지의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잘 활용해야죠. 그냥 두면 낭비잖아요. 지금 팔아서 투자하면 몇 배로 불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며느리까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은 투자 시대잖아요. 큰돈이 움직이는 요즘 같은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손해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내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땅을 그렇게 쉽게 팔 순 없어.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큰아들은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고 그날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작은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집안일도 도와드릴 겸 자주 들르려고 해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려 그래. 내가 와주니 참 든든하다고 했죠. 그런데 작은아들은 대화 중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큰형님이 아버지 땅을 팔아서 투자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런데 내가 단호히 거절했어. 작은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형님은 투자 같은 거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형님한테 맡기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희가 관리하면 어떨까요?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이 그 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각자 잘 지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작은아들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동시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님 말이랑 제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가 결정을 못 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럴 거면 공평하게 반반 나눠야죠. 큰아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뭐, 반반씩 나눠? 너야말로 왜 갑자기 우리 부모님 땅에 욕심을 내는 거야? 형제간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형, 당신 투자한다고 돈 날려먹은 게 한두 번인가? 엄마도 그걸 알고 계셔. 야, 내가 더 나아? 월급쟁이가 투자 운운하며 엄마를 설득하려는 건 또 뭐야? 저는 그들 사이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눈앞에서 싸우는 두 아들을 말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떠나보낸 뒤 저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 보기 싫으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한테 그 땅을 맡기세요. 제가 잘 관리해서 이익을 남길게요. 그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둘 다 똑같구나.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걸 너희 욕심 때문에 팔아버리라는 거야? 내가 그걸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엄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저도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까? 이제껏 자식들을 믿고 살아왔는데 남편이 떠난 뒤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산 문제가 더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상황은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식사도 마다한 채 진지한 얼굴로 제 앞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생한테 땅이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건 정말 위험해요. 엄마도 알다시피 동생은 돈 문제로 자주 실수를 했잖아요. 형으로서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큰아들의 말에 저는 의심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동생도 네 아버지의 자식이고 니네 둘 다 똑같은 내 자식이야. 너희가 땅을 놓고 싸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들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그런데 큰아들은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사실 형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요. 동생이 요즘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땅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냐? 네, 그래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땅이든 뭐든 다 제가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큰아들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얼어붙은 채로 쳐다봤습니다. 분명 남편이 남긴 땅인데 이렇게까지 욕심을 내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땅이다. 내가 그렇게 쉽게 너희 중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다. 그 말에 큰아들은 얼굴을 굳히며 서류를 챙기고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작은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를 둘러싸듯 앉으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큰형님께서 땅 이야기를 하셨죠? 저희도 사실 큰형님이 무리한 요구를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땅을 매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공평해질 테니까요. 작은아들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니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그렇게 팔아버릴 생각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엄마, 꼭 파는 게 아니라 엄마 명의로 두되 그 자금으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사업? 그게 무슨 소리야? 작은아들은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투자만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엄마도 그 돈으로 편히 지내실 수 있고요.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한탄하겠니? 그 말에 아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형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업이라도 해서 돈을 불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는 갈등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재산 문제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동시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서로를 향해 날 선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사업 얘기하며 엄마를 속이려고 하지? 내가 투자로 돈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냐? 그럼 형은 뭐가 잘났는데? 엄마 재산으로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아이들의 고성과 비난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둘이 내 앞에서 이럴 줄은 몰랐다. 다들 손 떼라. 나는 네 아버지 유언대로 모든 걸 지킬 거다. 제 말에도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이런 사람이에요. 엄마까지 속이는 거라고요. 땅은 제가 가져야 안전해요. 작은아들은 비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형이야말로 엄마 재산 다 빼앗으려는 거잖아. 저런 사람 믿으실 거예요, 엄마.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하시겠니? 내 가족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눈물 속에서 저를 다독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재산을 차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저 몰래 땅 매각 계약서를 가져왔고, 다른 날은 큰 아들이 땅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며 소송을 거론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고 분노와 슬픔만 쌓여갔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일하며 키운 대가가 이것뿐이냐? 이제 남편이 떠나고 남은 내 삶에서 자식들이 희망이 아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은밀한 땅 매각 시도. 어느 날 작은 아들이 홀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이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것도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작은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사실이냐? 네, 그래서 제가 형보다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작은 아들은 서류 한 장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땅 일부만 파는 계약서예요. 이걸로 형이 더는 엄마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보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고 했니? 땅을 판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랑 얼마나 고생해서 일군 땅인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니?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도 이 땅을 팔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형이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의 설득에도 저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 땅은 너희 아버지와 나의 땀이 배어 있는 곳이다. 너희가 마음대로 하게 둘 수 없어. 그날 작은 아들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지만 서류를 꼭 쥐고 나가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너무 고집 부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 후
이번에는 큰아들이 집에 찾아와 강경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더는 이렇게 못 참겠어요. 동생이 엄마한테 땅 팔라는 말까지 했다고요? 이게 다 엄마가 우유부단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내가 동생 험담하는 건 그만해라. 너희 둘 다 똑같아 보인다. 똑같다뇨? 저는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자기 욕심 때문에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큰아들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건 변호사랑 얘기해서 준비한 문서예요. 동생이 저지르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땅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넘겨야 해요. 만약 엄마가 계속 거절하신다면 저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의 말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소송이라니? 내가 정말 엄마를 상대로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거냐? 엄마가 결정을 못 하시니까 제가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큰아들은 저를 향해 냉정한 눈빛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게 끝나요. 형제간 다툼도 더는 없을 거고요. 저는 그 서류를 밀어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꼴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겠니? 소송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큰아들은 저를 설득하지 못하자 서류를 챙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형제로서의 정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후 작은아들의 행동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돌아오던 중 마을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영심 씨 작은아들이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 의뢰했다던데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땅을 판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작은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나 몰래 땅을 팔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 작은아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억울한 듯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건 형이 저를 의심해서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제가 땅을 판다고 하면 형이 엄마한테 압박을 멈출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가 그런 짓을 해서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엄마, 진짜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형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라니까요. 작은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남편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재산은 꼭 내가 지켜라. 아이들이 아직 세상을 다 알지 못한다. 그 유언이 저를 붙잡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같은 날 마을 회관에서 저를 향해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땅을 판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동생 편만 드시겠다는 거죠? 형은 처음부터 땅을 독차지하려고 엄마한테 겁주고 있어. 내가 뭘 했다는 거야? 그날 두 아들이 동시에 마을 회관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아들이 벌써부터 언성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 당신이야말로 엄마 땅을 차지하려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작은아들이 먼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몰라. 요즘 엄마 몰래 부동산에 들락거린다는 얘기가 온 마을에 퍼졌어.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큰아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시작부터 살벌했고 회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형, 증거 있어? 난 그냥 엄마 땅을 잘 관리하려고 했을 뿐이야. 형이야말로 변호사랑 짜고 엄마한테 강요하려고 서류 들이미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작은아들은 일부러 의자를 뒤로 밀치며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다 알고 계셔.
형은 처음부터 엄마한테 땅 팔라고 압박했잖아. 큰아들은 비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너 요즘 사업한다고 사람들 돈 빌리고 다니는 거 내가 다 알아. 엄마 땅까지 팔아먹으려고 했잖아. 그게 다 드러났는데도 발뺌을 해? 회관 안 분위기는 급속히 싸늘해졌습니다. 마을 주민 중 몇몇은 두 아들의 말싸움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싸움을 멈추기 위해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하지만 두 아들은 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형이 엄마한테 소송한다고 말한 거 맞죠? 형이 엄마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 채우려는 거잖아요. 큰아들도 질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엄마 땅을 팔아넘기려 한 거 다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큰아들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뭉치를 꺼내더니 작은 아들을 향해 흔들었습니다. 여기 내가 부동산에 넘기려 했던 땅 계약서 초안이 있다. 너 이거 몰래 엄마 명의로 진행하려고 했지? 다 밝혀지기 전에 그만둬라. 작은 아들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종이를 잡아당겼습니다. 형,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가능성만 알아보려고 한 거라고. 두 사람은 종이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리려고 나섰지만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아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뭐하는 짓들이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더냐?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땅이다. 너희 욕심 때문에 이걸 두고 싸우는 꼴을 보려고 그 사람과 평생을 고생한 줄 아느냐? 저의 울부짖음에도 두 아들은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겨냥한 비난과 비꼬음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마을 주민들 앞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까지 깨질 수 있다는 현실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이 새벽에 다급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작은 아들은 헝클어진 머리와 떨리는 손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찾아오면 어쩌니? 엄마, 제가 돈을 빌렸는데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해서요. 안 갚으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요. 작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가 돈을 어디다 썼는데 이렇게 급하게 갚으라는 거냐? 사업 자금이었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형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투자하려고 했던 거요. 그런데 상황이 잘 안 돼서 작은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빌린 돈이 얼마냐? 왜 그렇게 급하게 찾아왔어?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돈을 못 갚으면 집까지 찾아온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 일만 해결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작은 아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누군가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여기 박준호 시댁 맞죠? 빨리 나와요. 문 밖에서는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야?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냐?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그냥 문 열어주지 말고 저를 좀 숨겨주세요. 제발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작은 아들을 부엌으로 몰아넣고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남성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노려보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있죠? 빚 갚을 돈 준비됐나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겠어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이 집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늦은 밤이니 돌아가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돈 갚기로 한 날이 벌써 지났어요. 가족이면 가족이 책임져야죠. 빨리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집에 다시는 평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날 밤 빚쟁이들이 돌아간 후 작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네가 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랑 얽혀서 엄마 집까지 오게 만드니? 이건 엄마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작은 아들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어요. 큰형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사업 자금을 빌렸던 거라고요. 사업? 네가 시작한 게 도대체 뭐냐? 솔직히 말해라. 투자 사업이에요.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약속한 수익을 못 냈어요. 작은 아들의 말에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네가 엄마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려고 한 거냐? 아버지가 남긴 땅을 가지고도 싸우더니 이제는 빚까지 끌어와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구나. 작은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실수했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말이에요. 며칠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이 분노하며 찾아왔습니다. 엄마, 동생이 빚까지 졌다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동생한테 땅 맡기면 다 날린다고. 너희 둘 다 땅 이야기는 그만해라. 엄마가 너희 아버지 유언대로 다 지킬 거다. 그럼 엄마가 대신 빚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동생은 그렇게 해주면서 저는 왜 형으로서 대우도 못 받는 거죠? 큰아들은 화를 참지 못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은 아들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엄마 재산만 노리고 있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여? 두 사람은 다시 싸움을 시작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갈등은 더 깊어졌고 저는 자식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이제 화해가 아닌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두 아들이 떠난 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과 집을 팔기로 마음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과 집은 당신과 내가 함께 일구고 지켜온 곳인데 이걸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거야?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재산이 더는 우리 가족을 갈라놓게 둘 수는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내가 결정해야 해. 다음 날 저는 마을에서 잘 알려진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결정을 존중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박영심 씨, 재산을 매각하고 어머니 명의로 관리하시면 두 자녀의 법적 다툼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일정 금액을 따로 보관해 놓으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아이들이 이 문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며칠 뒤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집으로 불러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땅과 집을 팔기로 했다. 그 돈은 내 명의로 두고 내가 직접 관리할 거다. 너희 둘 다 이제 이 문제로 다툴 일은 없을 거야. 큰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땅을 파신다고요? 이건 너무 지나친 결정 아니에요? 작은아들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형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엄마, 저는 동생이 실수할까봐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땅을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뭘 믿고 살아야 하죠? 작은아들은 저를 향해 항의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던 건 형이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라고요. 저는 두 아들의 반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들으렴. 이 재산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것이다. 내가 이걸 팔기로 한 이유는 너희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지금처럼 서로를 원망하고 욕심부리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한탄스러워했겠니?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이 땅을 팔아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돈을 관리하신다 해도 저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는 큰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를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 내 동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다. 작은아들도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형이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형은 엄마의 이런 결정을 보고도 자신만을 위한 변명을 계속할 거라고요. 어머니의 재산 매각 선언 후 큰아들은 다시금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이제 엄마 뜻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제 몫은 어떻게든 제가 지킬 겁니다. 큰아들은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이내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땅을 매각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라도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냐? 작은아들은 그 말을 듣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형, 그동안 엄마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협력을 말하는 게 우습지 않아? 난 형이랑 손잡을 생각 전혀 없어. 두 아들은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아들은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큰일이에요. 제가 땅 일부를 담보로 잡히게 됐어요. 뭐라고? 또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담보라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작은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형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땅 일부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지금 갚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네가 왜 그렇게 멋대로 행동했니?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지키려 했던 이유를 정말 몰랐다는 거냐? 어머니는 분노를 터뜨렸지만 작은아들은 그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작은아들이 떠난 다음 날 마을 주민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박영심 씨, 두 아들 때문에 마을에서 시끄럽다는 소문이 도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저희도 두 아드님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땅 문제라는데 이대로 두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의 걱정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다 내가 결정을 미루고 아이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탓이야.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며칠 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서로의 행동에 분노하며 공개적으로 대립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담보로 땅 일부를 처리하려 한 사실을 알고 작은아들을 찾아가 강하게 따졌습니다. 너 진짜 엄마 땅을 담보로 잡혔어? 그걸 내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했는데.
형은 지금까지 엄마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으면서 내가 뭘 했든 왜 신경 쓰는 거야? 두 사람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결국 마을 주민들까지 이 소란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맡길 수 없어. 내가 엄마를 설득해서 땅을 다시 되찾을 거야. 그럼 형이 한 짓은 뭐가 달라? 형이야말로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잖아.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아들을 집으로 불러 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계속 이렇게 싸울 거면 이 집에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과 집을 팔고 남겨두려 했던 이유를 정말 모르는 거냐? 큰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작은아들은 여전히 항의했습니다. 엄마, 형은 지금도 저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형이 엄마를 더 괴롭게 했잖아요. 그래, 너희 둘 다 엄마를 괴롭게 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고생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다툼뿐이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이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내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너희 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관여하지 마라. 어머니의 단호한 결정을 들은 뒤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그는 어머니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비난과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드셨을 줄은 몰랐어. 큰아들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을의 한 주민으로부터 어머니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심 씨가 이제 모든 재산을 직접 정리하신대. 자식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너무 괴로우셨던 거지. 그 말을 들은 큰아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며 의졸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거였나? 내가 엄마를 위해서라던 모든 행동이 결국 엄마를 더 힘들게 했구나. 큰아들은 자신이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문서를 정리하며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나를 믿으셨는데 내가 그 믿음을 짓밟았어. 내가 욕심만 앞세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하려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용서하실까? 아니,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할까? 작은아들 역시 어머니의 결정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두 형제를 향해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말아라고 했던 말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우리를 포기하신 걸까? 작은아들은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할 얘기가 있어. 뭐야, 또 싸우자는 거야? 아니, 이번엔 그런 게 아니야. 형,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것 같아. 작은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엄마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 나는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엄마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 큰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결국 나도 엄마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엄마한테 가서 진심으로 잘못을 빌어야겠지. 이대로라면 우리도 엄마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작은아들이 형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엄마 재산을 혼자 관리하려고 한 것도 너한테 너무 몰아붙였던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작은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형을 의심하고 엄마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솔직히 형이랑 싸울수록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큰아들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내자. 이제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다투지 말자. 작은아들은 그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형 말대로 이제 우리 엄마를 위해 함께 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두 형제는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다투러 온 거면 들어오지 말아라. 큰아들은 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작은아들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더 이상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걸요. 어머니는 두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손을 내밀어 두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희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내가 바랐던 건 그저 너희 둘이 화해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엄마를 위해 화목하게 지내거라. 두 형제는 어머니를 향한 사과 이후 조금씩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날 이후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찾아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마당 정리 좀 하고 집 청소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오니? 내 집에서도 바쁠 텐데. 엄마,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죠. 엄마 혼자서 이 넓은 집을 다 돌보시는 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큰아들은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창문이 오래돼서 바꿔야겠어요. 다음 주에 작업할 사람 불러서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돈 많이 들 거다. 엄마, 이제 이런 건 걱정 마세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큰아들은 작은 잔소리조차 싫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아들은 주중에 자주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시장 같이 갈까요? 요즘 묵값이 많이 떨어졌던데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려 했지만 작은아들은 고집스럽게 바구니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머니보다 발 빠르게 물건 값을 흥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무 어떠세요? 단단하고 무청도 푸릇푸릇하네요. 이 집 아저씨 무는 항상 좋잖아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이런 걸 신경 썼다고. 예전엔 내 아버지가 이런 걸 다 알아봤는데. 이제 아버지 대신 제가 해야죠. 엄마가 무거운 거 들지 않게 하려고요. 시장에 다녀온 작은아들은 어머니가 반찬을 만드는 동안 주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거 설거지 다 할게요. 엄마는 그냥 앉아서 쉬세요. 네가 설거지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 손에 물 묻히는 건 싫다던 애가 말이다. 엄마, 이제 그런 말 안 할게요. 제가 너무 철없었던 것 같아요. 형제들 사이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다. 하루는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엄마 집 마당 청소도 도와주고 저녁도 같이 먹자. 작은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형.
같이 하면 엄마도 좋아하시겠지. 그날 두 형제는 함께 어머니 집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일한 적이 없었지? 근데 같이 하니까 꽤 괜찮다. 작은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형이랑 이렇게 뭔가를 같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 형이랑 다투지 않고 같이 하니까 엄마가 웃으시는 것 같아서 좋다. 작은아들도 형을 향한 태도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형, 솔직히 형이 나보다 잘 챙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예전엔 내가 형을 너무 미워했나 봐. 큰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괜찮아. 우리 둘이 엄마를 위해 잘하면 그게 아버지한테도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해. 어머니의 느껴지는 안도감. 어머니는 두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니들 둘이 이렇게 함께 와서 내 옆에 있는 게 정말 오래간만이다. 예전엔 이런 날이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다. 큰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엄마한테 더 힘든 일 없게 해드릴게요. 작은아들도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형이랑 싸우는 일도 없을 거예요. 저희가 형제라는 걸 잊지 않고 잘 지낼게요.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다. 내가 이 모든 고생을 참아낸 보람이 이제서야 오는 것 같다. 그 후 큰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낡은 집에 작은 수리를 도맡았고 작은아들은 매주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 자리를 자주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는 서로의 일상과 계획을 나누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비록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두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모든 고생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아들은 더 이상 재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제는 어머니의 일상과 건강을 더 걱정하고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예전처럼 싸우지 않아요.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우리가 바랐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어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곳에서도 내가 아이들을 잘 지켜낼게요. 그러니 이제 당신도 편히 쉬세요.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깜짝으로 작은 축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작은아들이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랑 형이 엄마를 모시고 맛있는 저녁 대접하려고요. 시간 괜찮으세요? 너희가 같이 준비한 거냐? 둘이 또 다투는 줄 알았더니 웬일로?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리 한다니 내가 따라줘야지. 그날 저녁 두 아들은 어머니를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한식당으로 모셨습니다. 형제는 손수 준비한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웃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구나.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 모두 보답받는 것 같구나.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는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큰 걸 바라지 않는다.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큰아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를 위해 잘 지낼게요. 앞으로는 엄마가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형이랑 저는 이제 엄마를 위해서라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 거예요. 어머니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약속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바란 건 다른 게 아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 후 어머니와 두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자주 병원 검진을 함께 다녔고, 작은아들은 시장에서 산 재료로 손수 음식을 준비해 어머니와 식사를 나눴습니다. 둘은 작은 일에도 협력하며 어머니를 웃게 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겠지. 앞으로도 우리 가족을 계속 지켜봐줘.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은 편히 지내야겠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과 함께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야지. 마무리 인사. 영상 마지막에서 어머니는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저희 가족도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서로를 다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